자, 오늘은 화요일 레드캠프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자, 12구 참사 발생 이후에 의원님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발언하는 겁니다. 예, 좀 참사 아마 계속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좀 어떤 심경인지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지역구가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해운대죠, 해운대. 예, 예.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해수욕장 인파뿐만 아니라 그렇죠. 엄청난 이벤트가 있고요. 뭐 국제영화제나. 그래서 저는 용산 사고 처음 보고 용산구청장하고 용산서장은 뭐 했냐? 이 질문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구청 당정 협의회를 하거든요. 제가 해운대구 또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회를 하면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다음 날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면 구청장 주재 안전대책회의를 해요. 그리고 안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지하철도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지하철역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날 상황을 보면 이태원역 1번 출구 거기만 막았어도 그 사고 안 났어요. 쭉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건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 이 두 사람이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 아니냐.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역시 핵심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대상은 이 두 사람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기초 그 치안 안전은 이제 지자체 책임입니다. 그리고 사실 안보도 국민 안전인데 그건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책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벤트나 행사가 두 개의 구를 걸쳐 있거나 세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구를 걸쳐 있으면 시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책임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용산구를 벗어나서 그 옆에 구까지 걸쳐 있는 거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용산구 안에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둘째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서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의 포괄적 책임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그렇죠. 그게 지금 쟁점이죠. 네. 쟁점인데 일단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몇 사람들. 먼저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말 실수한 거는 뭐 아무리 욕 먹어도 뭐 변명할 수 없는 참사 후에 한 발언 참사 후 거죠. 발언 경찰력을 더 배치했었더라고. 그렇죠. 뭐그 얘기예요, 그런 거죠. 국가 애도 기간에 예. 그건 뭐 굉장히 이제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한 거라서 그건 뭐 욕 먹어도 싸운 거고. 근데 이제 경질 책임이잖아요. 경질 책임은 이게 책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책임이면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경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112가 목통이었거든요. 112 그러니까 신고 전화. 신고는 했는데 대응이 먹통이었다. 대응이 그렇죠. 목통이었죠. 예. 그래서 이 112의 대응은 서울시경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경이 센터고, 그래서 그건 서울 이제 시경 청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경찰 업무에 대한 업무 지휘권이 경찰청장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건 업무 지휘 책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업무 지휘 책임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한테 이 사람 그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경질하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찰국이 생기면서 이 논쟁이 됐어요. 업무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에 있느냐,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경찰들이 총 걸기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우리 무슨 업무 지휘를 하냐. 그리고 민주당도 업무 지휘는 안 된다 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사전 예방 업무 지휘 권한은 없고 사후에 수습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이 나고 나서 재난 수습 본부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해수부 당시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도 해임했다 바로. 해임 안 했어요. 해수부 장관은 재난 수습 본부장으로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 났잖아요. 네. 8개월 동안 해수부 장관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본인은 그러니까 수습하고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진 사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원내대표 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주영
전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죠. 수습 그러니까 저는 그건 가능하다 봅니다. 이상민 장관한테 사퇴하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고 보지만 대통령한테 경질해라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이제 경질하라는 이유가 왜 예방을 못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경질하라는 요구를 하려면 대통령이 경질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귀책 사유로 분명히 밝히면서 경질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근데 경질 이유가 네.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상민 장관한테 없는데. 그러면 행정적 경질 말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사퇴 그러면 그걸 결단인데. 본인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로 결국 귀착된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겁니까? 이제 본인은 예. 자기의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이제 명확히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 실수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옐로우 카드 정도지 레드 카드 수준은 아니다. 사태까지 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말 실수로. 예. 그럼 한덕수 총리도 뭐 유사하잖아요. 예. 그거로 사태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예. 근데 문제는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분이 재난이 일어나고 수습 본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습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족들한테 뭐 위로금 문제라든지 또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 세우는 문제 등등 해서 저는 수습 기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 수습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건 저는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각을 약간 바꿔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국민이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할까요? 그건 대통령이 설득을 할 문제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여당이 되고 여당이 지금 두 번째인데 인사 문제를 다루는 원칙이 뭐여야 되느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항상 사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네. 근데 인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인사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괜히 눈치 보기나 하고 네. 소신껏 행정을 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이 저도 안 좋은 거 압니다. 안 좋은 거 알지만 이번에 공무원들 기강을 내가 확실히 잡겠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확실히 또 문책 하겠다. 네. 권한이 없는 사람은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셨으면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면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한정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적인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럼 사퇴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생각으로는? 저는 수습 이주영 장관처럼 수습 역할은 저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총체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그 참사식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는 필요하지만 사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건 미리 뭐 이미 말씀드렸고 레드 카드 정도는 아니다. 자, 근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또 어떤 포괄적인 책임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의 발언을 이미 했고요. 모든 국민이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수반으로서. 그런데 참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행보, 특히 종교 집회에 가서 개인적 신경을 밝힌 게 대국민 사과를 가름할 수 있는 성질의 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대원칙 같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월호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세월호 사건이 지금 8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 해결 과정에서 남은 건 제가 볼 때는 분열과 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어쨌든 매개체로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세월호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인데 저는 이건 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 자체가. 그렇죠. 분초 7시간 동안에 무슨 부정행위를 했냐. 이런 거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분초까지 다 따졌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포괄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당시에 대통령 퇴진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계속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잠깐만 의원님. 근데 그 박근혜 7시간 같은 경우는 그때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하고 있었느냐를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 이거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어떻게 지고 의사를 어떻게 국민한테 표명할 것인가 이건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원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게 증오와 반목 분열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치유와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그렇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무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적 징계, 지금 파면이나 경질은 징계거든요. 네네. 행정적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 해당 법에 명확한 책임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안행이 보면서 오히려 좀 책임에서 좀 벗어난 것은 용산구청장이다. 원래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 주관이고요. 본인은 마음의 책임 얘기. 그러니까 나 황당하던데 예. 거기다 경찰과 소방이 협력기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서장보다 용산구청장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행사 있는 당일 구청장, 서장이 수시로 그 행사장을 순회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 전혀 안 했죠. 사전 점검회의도 부구청장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구청장에도 우리 당이 엄격하게 해야 되고 당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보십니까? 저는 사퇴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 공고. 그리고 구청장 사퇴 공고. 그렇죠. 오. 그리고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 어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큰일이 있으면 더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전 대통령이 뭘 안 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못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지금 화나 있고 슬퍼하고 이걸 잘 치유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적어도 국가 애도 기간 잡은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 소재 가리고 이것이 자꾸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당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이걸 정권 퇴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그게 중간 다리라고 아니, 보시는 그건 저는 그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둘 다? 둘 다. 그래요? 네,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 있다.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라 순전.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저는 특검과 국정조사 중에 더 우선적인 건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풀이 같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접근해야 명확한 되는데. 책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네. 하지만 한풀이도 필요하죠. 근데 더 급한 것은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셀프 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국민들 믿기가 어려워요.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특검에 대한 합의는 또 특검을 누구로 뽑을 거냐라는 또 여야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한 몇 주 뭐 한 달 이상 걸려요. 합의 국회 법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 논의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반대했잖아요, 어제. 저는 한동훈 장관 좀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했다? 한동훈 장관이 반대한 이유를 보니까 이제 특검을 하면 경찰 수사 지금 하는 걸 중단하고 특검을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수사를 대체하는 것처럼. 근데 어차피 법안 만들어서 발의하고 처리하고 그러니까 좀 추천하고 오해했어요. 뭐 그러니까 간판 걸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역대 특검 선례들을 쭉 보면 이거는 수사를 대체한 게 아니라 보강 수사예요, 보완 수사. 그리고 과거에는 뭐 검사가 1차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니까 2차로 특검을 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게 특검이 합의가 되면 그다음 순서로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되십니까?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를 들어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뭐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진석 대표도 사건 발생 초기에 특위 구성하자, 조사 특위. 조사 특위나 국정조사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마무리 차원에서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 질문했더니 이성만 의원의 이야기는 대국민 사과가 그 맞는 형식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너무 좀 왜요? 너무 책잡을 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과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경찰들 문책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사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 대통령 여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물론 34일인가 걸리긴 했지만 예. 본인이 직접 연단에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대국민한테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형식이 있었잖아요. 아,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야 되는 거 문제는 아닌가요? 그걸 왜 자꾸 안 하냐라고 끊임없이 시비 거는 거는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미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걸 그러니까- 좀 하면 되는데 왜 아끼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 계속 쟁점을 삼고 시비를 걸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사과를 하고 있는데. 요 문제 요 정도로 하고 지금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예, 예. 외통위 소속이시기도 하고 해서 혹시 좀 점검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제 북한이 예. 울산 앞 공해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그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예, 혹시 예.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저는 군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한일 간에도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냐, 어디서 떨어졌냐 이런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견이. 그럴 때마다 우리 국방부가 다 맞았어요. 아 그래요? 일본이 틀리고. 그래서 저는 뭐 북한군의 심리전일 수 있다고 보고. 네. 근데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크루즈가 레이더 추적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크루즈는 밑으로 쭉 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놓쳤다면 굉장히 큰 안보 그러니까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그렇죠. 우리 지역구 앞이에요 거기가. 알겠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한 걸로 하고 예.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